10년 이내 투자처로 좀 주목받을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런 지역들은 그 해당 지역이 일제히 바뀌면서 그 시세 상승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0.5%에서 0.75%로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그 매수자들이 생각하는 주택가격 레인지가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사 판단의 변화보다는 사겠다고 타겟하는 목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상환 부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자산시장 때문에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6월부터 그런 발언을 좀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또 시그널을 던져서 구매를 하실 때 상환 부담 등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 4월 29일 날에 그 기재부에서 2021년에서 23년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은행별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차주 단위 DSR로 도입을 하고 올해 7월, 내년 7월 이렇게 점점 신용대출 1억 원 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소득 8천 이상이고 신용 1억이었는데 이제 1억 넘으면 다 합산하고 이런 거를 이 대출관리 시스템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을 다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건데, 주택을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사람은 실거주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타겟한 주택 가격을 좀 더 내려서 선택을 해야지 되다 보니까 뭐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소 안타까운 것 같고, 반대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런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로 주택을 조금 접근했을 때 더 용이하게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또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질문을 지금 한 10년째 받을 때마다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결론을 낸 건 그런 건데요. 주택을 구매를 하실 때 가격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비싼 걸 사는 거니까. 근데 그 가격의 전망에 따라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올라가지 말 것 같으니까 사지 말자. 특히 무주택 포지션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저도 그냥 예전에 집을 살 때는 어느 동네가 저희 맞벌이 부부가 통근통학하기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전세를 좀 살다 보니까 좀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기반을 잡아가지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수준이 얼마가 있지? 그리고 얼마나 대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평형대로 가고 어떻게 사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택을 접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는 건데, 그거에다가 붙여가지고 사고 나서 이게 오를까 내릴까 여기까지 붙여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로 부동산을 생각하는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에서 이미 충분히 주택을 살 만한 이유가 설명이 충족이 됐는데도 이쪽을 가게 돼서 설명을 안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론이 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 매우 깊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의사 판단을 내렸다면은 그 고민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펀더멘탈한 쪽보다는 이제 가격에 굉장히 함몰돼가지고 정책 자꾸 외생 변수 쪽에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그 틀린 결론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거 문제는 주거로 접근해서 그렇게 자가 한 1주택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최대한 그쪽으로 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로 완전 바라보게 된다면은 점점 더 뭐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좋을 것 같은 그런 주택들, 거주와 완전 무관하게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쳐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가격을 너무 그 1순위에 두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그리고 혹시나 집을 샀다가 가격이 내리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좀 요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그냥 그래 필요하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애 낳고 사야지 했는데, 이미 결혼할 때 산 옆에 친구는 사가지고 지금 이미 막 오르고, 나는 그때 안 샀더니 지금 상황에서 또 재산이 그만큼 안 돼버리고, 지금 살려니까 또 못 사고,
이게 너무 급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아니면 못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택 가격이 잠잠한 동네에서 주택가에 잠잠한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매수하라고 하시면은 가격에 예민하면은 그 동네를 안 사세요. 올라가는 걸 사고 싶은 거는 사람의 본성이어가지고 그 뭐 제시 리버모어라는 유명한 주식 투자자가 한 격언이 있는데 가격의 상승보다 유명한 홍보는 없다고 했거든요. 올라가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지역에 관심이 무조건 생기고요. 그냥 한 번도 안 들어본 주식이어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코인도 똑같아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코인 뭐 하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 하면서 막 이제 관심을 하고, 그 가격만큼 유명한 홍보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가격을 쫓아서 살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이 움직였던 흐름들을 보면은 뭐 몇 가지의 그런 모멘텀이랑 트리거랑 또 정책의 변화로 만들어진 그런 뭐 이제 시장 구분도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지역이 아직은 그런 가격 상승세는 없지만 좀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괜찮으니까 이런 지역을 사도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면서 그냥 본인 거주 문제를 선택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본인 거주 지역에 대한 그런 접근보다는 많이 올라간 지역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결정을 내려고 할수록 어려워지니까 쉽게 풀자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쪽에서 자기의 구매력 한도 안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거를 사야 되는 이유랑 안 사야 되는 이유를 잘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하나씩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제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이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입지가 괜찮은 수도권의 그런 구축을 사야 할지, 아니면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연식이 좋은 신도시의 그 신축을 어떤 걸 더 선택하는 게 좀 더 추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익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 주택 형식이 그렇게 돼 있지만 본인 그 자기 삶에 맞춰야죠. 예를 들면은 구축이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와야 될 이유가 그 가구에 있다면은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입지가 좋지만 뭐 구축을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데는 보통 교육 환경이 좋은 데인데 우리 애 교육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교육은 좀, 우리 애는 그냥 적당히 커라, 그러고 내 삶이 중요해 이러면서 또 애들이랑 좋은 자연환경에서 좀 그런 데 뛰놀고 싶겠다 그러면은 그냥 신도시 신축을 가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냥 자기의 가치관에 대한 이슈이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순수하게 부동산 씬에서만 보면은 신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또 신축주택이 주는 효용이 저는 앞으로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곤 있어요. 근데 제가 입지가치하고 상품가치로 부동산을 나눠가지고 그냥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을 다 그렇게 나눠서 그 변화를 그냥 데이터로 다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입지는 사실 토지가치의 어느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품은 건물가치라고 묘사할 수가 있고, 그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저희가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토지 가치가 훨씬 커요. 부동산 가치를 산정할 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 그렇지만은 그 입지가 종전에는 되게 그 상품 가치가 주는 가치가 되게 적었었는데 요새는 그냥 꽤 올라와가지고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품 가치도 진짜 괜찮은 수준의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절대 망하는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고 하면 그쪽도 살기 좋아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집값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땅값도 비싸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오르더라고요. 네, 신축주택이 많이 들어가고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생활권이 만들어졌는데 살기 불편할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미 기존에, 그러니까 입지 환경이 좋은 데는 다 입지 가치가 어느 정도 다 발휘가 된 상태고, 그런 데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는 보통 정비사업을 통해서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지 환경이 거의 열악했던 지역이 그 새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가 붙어서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도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입지가 좋은 구축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또 신도시 그 연식 상품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 네, 같네요. 구도심을 선택을 하실 때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아까 또 주인님이 얘기하셨지만 두 마리 토끼를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진짜 칼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 가격 베이스로 생각하면 투자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어느 부분 정도는 비중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도심의 주택을 선택할 때도 뭐 선택하고 나서 문지기처럼 계속 10년, 20년 기다릴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보다는 본인이 사고 나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고 평가이익이라도 막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또 사람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도심 주택을 사실 때는 이것도 입지랑 상품으로 설명한다면은 입지는 좋아요. 근데 상품 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이라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라면은 이제 그런 걸 기대해 보면서 매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변에 재개발이 되면서 입지 환경이 좋아진다면 저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구도심을 선택하신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정말 조용한 지역에서 그냥 기축을 사시게 되면은 뭐 좀 오래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신축의, 그 신도시의 신축도 네. 모두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유의할 점은 없나요? 이기 신도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네네. 그 이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수도권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구하고 가구수 분파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권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나서 이게 너무 서울 중심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람이 서울로 통구통학한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각 도시마다 고유한 그런 생활권이랑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딱 지어지면 서울이랑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서 어떻게 통구통학을 하냐, 1시간 반씩 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돌아가잖아요. 왜냐면은 생활권이 수원이랑 연결되는 다른 세력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도시를 너무 서울 베이스에서 거리감을 재시기보다 이 도시가 주변의 도시들이랑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어떤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시장을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은 다른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지만 향후에도 10년 이내에 좀 관심 두고 좀 투자처로 좀 주목받을 지역이 있을까요? 2015년도부터 그 서울시의 구도심이 정비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가연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강북권 뉴타운들이 일제히 준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세 상승을 주도했어요. 16, 17, 18, 19 이렇게 쭉 계속이요. 뭐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가재일 뉴타운, 그 다음에 뭐 청량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도 됐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런 지역들은 그 해당 지역이 일제히 바뀌면서 그 시세 상승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고요. 기름, 미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바뀌었어요, 정말. 네, 그게 그러니까 입지 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재개발이라는 그 어원에 있잖아요. 입지 환경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그거를 입지 환경과 주거 환경을 양호하게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노량진, 그리고 이문 휘경 이런 지역이 아직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부터는 경기도도 이런 움직임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뭐 팔달구를 비롯해서 수원 구시가지, 그리고 성남도 구시가지, 그리고 하남시도 구시가지가 다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 의왕, 전북 구시가지 재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2010년대 하반부터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특별하게 상승했던 지역을 왜 그랬냐 꽂으라고 하면은 입지랑 상품 가치가 열악했던 지역이 입지 상품 가치가 개선되는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세가 발휘가 된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예 천지 개벽할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모습, 로드뷰 같은 걸 한번 보고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신다면 아 이런 식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내 가지고 꼭 가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는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특정 동네에 사는 사람 한 10년 이상 살았던 그 토박이들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동네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거의 1년 내내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저 혼자 갔었는데 좀 제대로 동네 파악하려면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아침에 8시쯤 모여가지고 한 3, 4시간 돌고
그리고 점심 먹고 헤어졌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울 25개구를 좀 동네마다 훑었는데,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어떤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 동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주말에 만나러 가고 좀 돌아다니고, 또 신도시도 차 타고 돌아다니고, 걸어서 돌아다니고, 어쨌든 탐방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그 비교 대상지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보통 자기가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도시 촌놈이란 말이 있어요. 네, 한 지역에서만 계속 살아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 촌놈으로 사시기보다는 정말 거주 지역이 괜찮은 지역들은 많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시면 본인한테 맞는 솔루션이 생각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